뭐요? 4천만 명이요? 4천원 줄 테니까 방사능 첨가된 후쿠시마산 사탕이나 사 먹어요.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관광객 4천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일본의 인구가 1억 2680만 명이니 일본 인구 3분의 1만큼이 일본으로 들어와야 하고 한국의 인구가 5147만 명이니 대부분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가야 할 만큼 대단한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에서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자 불매운동이 재점화되고 있고 이 조짐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데요. 아베씨, 아니 관광객 4천만 명을 받겠다는 사람이 입국 금지를 시켜요? 공부 안 하고 하버드대 가겠다, 운동 안 하고 몸짱 되겠다는 말이랑 뭐가 달라요? 공부와 운동을 안 하며 하버드 대학 몸짱을 꿈꾸는 아베 신조의 목표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위기로 인해 때 아닌 한일 관계가 다시금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 불매운동을 재촉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은 한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2020년 불매운동은 일본이 스스로 부추기는 것 같다, 일본이 아직 일본 불매 장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 제품 완전 불매 들어갑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 제품을 완전 불매 들어가겠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일본 제품을 조금씩이라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노노재팬 운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까요? 관세청의 소비재 수입 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 약 2,29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12만 6천 달러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98.2% 급감했습니다. 일본산 맥주 판매 저조로 최근 롯데마트는 일본 맥주 재고 처리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증정품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맥주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 와중에 마스크 덤으로 주고 재고 땡처리하다 걸리셨어요? 참 장하십니다.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도 지난해 적자 전환되어 연매출 1조 원이 붕괴되었습니다. 롯데쇼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FRL 코리아는 지난해 약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9억 원이면 응? 얼마 손실 안 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FRL 코리아의 2018년 영업이익은 무려 23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에 2383억 원씩 벌다 19억 원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최근 서울 엔터식스, 상봉점, 강변 테크노마트점 등 매장 4곳을 정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불매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매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전년 동기에 비해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108만 5,10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해 58.3%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4만 3,900명으로 80%, 중국인은 8만 7,200명으로 88%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초래한 노재팬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번 사태의 확산 여파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인 방일객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확산에 따라 자국민의 단체 해외 관광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급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방일객의 급감 영향으로 2월에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45% 감소에 그친 대만으로 22만 400명입니다. 이 밖에도 홍콩과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 관광객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올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일본차라며 지켜세우던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자동차 중 최고 브랜드로 꼽히는 한국 닛산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후 다시 조심스레 판매 좀 해볼 기회를 엿보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입니다. 일본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닛산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수설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 닛산은 희망 퇴직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닛산 직원 60명 중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경영 계획안을 일본 닛산 자동차 본사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닛산 측에서는 구조조정 등 상세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사업 효율화와 내실 다지기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수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본사 자체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은 시장은 정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한국 닛산 자동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3,049대로 전년 대비 39.7% 급감했습니다.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는 2,000대를 판매하여 전년보다 6.1% 줄었습니다. 작년만 넘기면 올해는 어떻게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던 닛산 자동차의 예상은 현재 상황을 맞아 박살나버렸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닛산은 59대, 인피니티는 겨우 한 대가 팔리며 전년 대비 각각 82.7%, 99.4% 급감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인피니티 1월에 한 대가 팔렸다고요? 와, 이거 한 대 산 사람 진짜 누구예요? 아니 한 대도 못 팔 수 있었는데 한 대 사가지고 기록 깨졌잖아요.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본사 역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는 지난해 4분기 11년 만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4분기 260억엔 약 2,815억원 순손실을 내며 전년도 704억엔 7,623억원 대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닛산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철수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지난 영상에서 일찍이 말씀드렸듯이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계속 판매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해왔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철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일본과 한국의 닛산이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수설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차를 안 산 소비자들은 어떤 차를 선택했을까요? 일본 불매운동에 수혜를 입은 독일차가 국내 시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 메르세데스 벤츠의 질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BMW의 회복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년간 개점 휴업을 이어온 아우디와 복스바겐 역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시장에서 독일차는 작년 같은 달보다 23.4% 늘어난 1,320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독일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61.7%로 작년 2월 52.6%보다 9.1%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입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2위를 지켜온 일본차의 자리에 미국차가 올라섰습니다. 지난 1, 2월 수입차 판매 점유율에서 독일차에 이어 미국차가 2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의 판매량 약진을 바탕으로 2월 총 1,433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쉐보레도 해외 생산분의 선전을 바탕으로 지난달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캐딜락, 지프 등도 신차 출시 등 마케팅 강화에 나서면서 흐름을 탄 미국 브랜드들의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고 아베씨 이 양반아, 진짜 일본 총리로서 관광객 4천만 명 드립은 평생 일본 역사에 회자될 발언이네요. 뭐라고요? 몇 명이요? 4천만 명이문이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라고요? 4천만 명. 뭐요? 그래요. 4천만 명인지 4천 짜장인지 그거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최고 위기는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문제네요. 전 세계 국가들 다들 대한민국을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현재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 선거의 결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의 양파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최근 유명희 본부장에게 불리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공개적으로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두 후보 중 선호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났겠죠.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로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국가가 유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1차 회의 때부터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했죠. 이들이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오직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이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외무장관, 세계은행 전무 등을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가 끝났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명희 본부장은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무부가 자국 공관에 물밑 작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전문을 통해서 주재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저명한 정치 전문 매체 중 한 곳인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평가는 폴리티코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번 지지가 이번 사무총장 선거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장 큰 입김을 발휘하는 나라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지원은 유 본부장이 막판 역전을 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정적으로 선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폴리티코의 보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외교 전문에는 주재국 정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와 함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지 후보를 명확히 밝힌 국가에는 애초부터 외교 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통상 분야 고위 관리는 폴리티코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조율했다고 들었다.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인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느닷없이 사임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WTO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자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8일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 시대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경제에 이어서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상 다자 무역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는 다자 무역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네, 중국의 입맛에 맞는 후보라는 뜻이죠. 따라서 미국은 막판까지 이웰라 후보를 저지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웰라 후보를 떨어뜨리려면 선택지는 유명희 본부장밖에 없죠. 유럽연합과 일본 말고도 주요 경제국가인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아직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도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친밀하죠. 미국의 전직 통상 분야 관리는 폴리티코에 이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택되면 라이트 아이저 대표가 이를 반대하지 않도록 요청하려고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릴 것이다.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아마 미국에 전화할 것이다. 네,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WTO는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진행해온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8일 대표단이 모입니다. 사무총장 선거의 결과가 여전히 미지수인 중요한 이유는 WTO의 원칙 때문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유 본부장이 막판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현지 시각으로 28일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버티기와 사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반전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 상황에서 미국이 반기를 들면서 막판 역전극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앞서더라도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본부장이 선호도 조사에서 더 적은 표를 받더라도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회원국 여론이 다시 유 본부장에게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 본부장의 당선에 미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의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물론 역시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지가 유 본부장의 당선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셈법은 무척 복잡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 정책 기조를 맹비난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여기에 무역 분쟁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죠. 따라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우 일부 회원국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중국의 선택입니다. 중국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나이지리아 편에 서서 상대 후보를 반대한다면 사무총장 선출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선출 시한인 11월 7일 전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달 최종 선출됩니다. 끝까지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